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박주호도 이번 사태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후 만들어진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했을 당시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과 함께 5개월 동안 회의에 참여해 감독을 뽑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이 이사는 홍명보 감독이 최근까지 A대표팀 감독을 고사했는데 어떻게 설득했나?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이사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다. 정말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한 뒤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말을 고른 이 이사는 외국인 감독 후보자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연봉 문제도 다 받아들이셨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하이프레싱, 강한 압박 전략 철학을 가진 분들을 짧은 시간에 우리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게 맞는가? 우린 빌드업을 통해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분들의 철학을 완벽하게 입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며 홍명보 감독의 울산 현대는 빌드업, 기회 창출에서는 K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다 맞다는 게 아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떤 감독을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걸 크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결과 홍명보 감독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는 지난 8일 KBS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선임된 것에 관해 팬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결정이 과연 대표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창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K리그 감독을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앉히는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지적한 것인데요. 앞서 이영표는 10년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홍명보에게 일침을 가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한국이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3차전에서 벨기에에 0대1로 패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홍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 다만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는 감독으로서 내가 가장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경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영표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증명하는 자리다. 하지만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해 많은 축구팬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해설위원 박주호도 이번 사태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후 만들어진 전력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했을 당시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과 함께 5개월 동안 회의에 참여해 감독을 뽑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유력 후보였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 계약 불발에 관해 르나르 감독이 이미 검증된 건 알지만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고 싶어 하는지 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제시 마치 감독을 선임하려고 시도했으나 결렬이 돼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홍명보 감독이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대한축구협회의 발표를 본 뒤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패싱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된 자가 K리그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대한축구협회가 K리그 팀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하고 그 감독 또한 요청을 수락하면 K리그 팀은 사령탑을 내주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울산 HD는 현재 K리그 1에서 김천 상무와 선두 경쟁 중인데요. 리그 우승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감독을 빼앗긴 울산 팬들은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HD 서포터스 처용전사는 공식 SNS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은 한국 축구 팬들의 염원을 무시한 선택이라며 팬들에게 큰 상처를 준 K리그 감독 돌려막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 유인촌 장관이 산하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관을 고치려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유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체육회의 요청이 오더라도 정관 개정은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승인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체육회가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해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승인받으면 문체부에 정관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초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4년의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요. 3선 이상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산하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회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물론 4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제한 없이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경우 임원을 맡을 인물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원활한 운영, 현직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 침해, 체육인들의 선거권 제약 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사실상 새 인물의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더 높다.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우리 문체부가 승인하든 안 하든 체육회가 맘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대신 나라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 매년 4,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 쓰는데도 학교 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계속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게 그리 중요한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습니다.